그러면 외곽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표면적입니다. 포인트가 중심선입니다. 외벽 중심선, 외벽이 없다. 외곽기둥 중심선이요. 외벽 중심선, 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중심선.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토지가 있고요. 여기에 또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건축하고 이렇게 1층짜리 건물 건축했다. 이랬을 때 건축 면적은 외벽 그러면 바깥벽 아닙니까? 바깥벽 중심선. 벽 두께가 있으니까 이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표면적. 이 부분의 면적이 무슨 면적이요?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2층 지을 때 2층 이렇게 2층짜리 이렇게 2층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놨다 그러면 이랬을 때 건축 면적은 외벽이니까 위에서 보게 되면 얘보다 얘겠죠? 이쪽 벽 중심선 얘보다 여기 이쪽 벽 중심선 이렇게 중심선 둘러싼 수평표 면적 이게 건축 면적이 돼요. 밑에 1, 2, 3, 4, 5 보지 말고요. 안 나오니까 2번 바닥 면적, 3번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각층 또는 일부러서 벽, 기둥, 기타 이하 유사한 격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표면 거기도 중심선 봐요. 이것은 지금 1층이고 이것은 1층 바닥 면적. 이렇게 하게 되면 2층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표면적.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2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근데 왜 바닥 면적 각층 또는 일부라고 하냐? 각층 일부 그런 말을 왜 하냐 그러면 자 평면도 이게 1층 평면도 이게 2층 평면도 2층 이렇게 2층인데 2층이 이렇게 세 군데 씁시다. 그러면 1층은 우리가 1층을 뭐로 쓰냐? 1층을 슈퍼로 쓰고 여기는 당구장 할까요? 여기는 학원하고 중개사무소 합시다. 1층은 1층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표 면적 이게 1층의 바닥 면적이고 슈퍼 바닥 면적이니까 1층 바닥 면적, 슈퍼 바닥 면적 한 층에 전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걸 뭐라고요? 2층의 바닥 면적. 근데 이 부분 뭐라고요? 당구장의 바닥 면적. 한 층에 전부 일부. 각 층에 전부 또는 일부. 벽, 기둥,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표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1번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요즘은 이런 건물 보기가 힘든데 옛날 주유소 가서 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지붕이 있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주유기 넣고 여기서 이렇게 기름 넣어주고 옛날에 이걸 많이 썼는데 이런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중심선 그럼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 후퇴,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표면적 이게 바닥 면적이요. 필로티 그러면 필로티 1층 주차장입니다. 필로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건축물 이렇게 해가지고 4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요즘은 전국 어디 가든 간에 주차난이 시골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일단 기둥을 대가지고 이렇게 기둥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에 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고 1층 상가하고 2층 상가 세가 얼마 안 돼 상업지역 하겠어요? 주거지역은 주택이 있는 데서 1층에 장사 안 하잖아. 1층 장사 안 하니까 이렇게 여기다 뭐 만들어가지고 공간 만들어서 뭘 쓴다? 주차장.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필로티. 이 부분을 바닥 면적에다 포함을 할까 말까? 사람이 다니면 제외, 차가 다니면 제외, 주차장을 활용하면 제외, 공동주택이면 제외.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주차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포함 그래요. 포함. 3번 승강기 있다, 계단 있다, 전시 있다 보지 말고 다락 체크해. 다락 층고 1.5 이하. 경사 형태의 지붕이면 1.8 이하. 체크해요. 그것은 제외입니다. 다락은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러면 안 되지. 층고 1.5m 이하인 다락은 제외한다.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데 그러면 1.8 이하까지는 제외한다. 나머지는 더 있지 말고 나머지 무조건 제외.
바닥 면적 공부할 때는 바닥 면적은 벽 기둥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싼 수평 면적. 벽 기둥에 구역이 없다.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선 둘러싼 부분의 수평 면적. 필러 T 그러면 첫 번째 보행 통로 제외, 차량 통로 제외, 주차 공간 활용 제외, 공동주택이 있다 제외, 다락, 층고 1.5 이하 제외, 경사지 형태 지붕이다 1.8 이하는 제외, 나머지는 무조건 제외. 승강기탑 계단탑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제외. 못 들어봤어요? 제외. 덜트 셔트 무슨 말이요? 몰라도 제외, 알아도 제외. 공동주택 지상에 설치한 기계실, 정실, 놀이터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제외. 들어봤어요? 제외. 그렇게 많다고. 법에서 제외를 써놓지 포함을 안 써요. 제외를 써놓으니까 출제자들은 법에 있는 걸 가지고 내야죠. 제외를 빼서 제외를 빼서 뭐가 하나 안 나왔냐 그러면 발코니가 안 나왔는데 베란다 발코니인데 발코니가 뭐냐? 발코니 다 알죠? 베란다.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을 갖다 이 부분의 면적을 바닥 면적에 포함을 할까? 제외할까? 그러면 제외를 만들고 중심선에서 재가지고 자 길이가 얼마 튀어나왔느냐? 1.5를 기준해서 1.5 이하는 전부 다 제외. 바닥 면적의 제외. 1.5를 초과한다. 1.5 초과하면 초과 부분만 포함한다. 오늘 집에 가서 숙제. 자기 집 베란다 전부 다 재가지고 오세요. 재가지고 중심에서 재가지고 1.5m 넘어가는 베란다 있는가 없는가 봐보라고. 1.5 넘어가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포함하면 실내 집 면적이 줄어든다고. 베란다 때문에. 베란다를 늘리고 실내를 줄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무슨 얘기냐? 베란다는 1.5m까지만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베란다는 1.5m까지만 뺀다. 더 빼면 어쩐다? 안쪽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 이런 개념이요. 그래서 베란다를 갖다 뭐를 준다? 우리는 서비스 공간을 준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이제 바닥 면적이고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는 4가지를 제외합니다. 4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지하층 면적 제외입니다. 두 번째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제외입니다.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제외. 세 번째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제외. 초고층은 몇 층이라고요? 초고층은 몇 층을 보고 초고층이란다? 세상에 15층 가지고 무슨 그럼 우리 건물도 고층이겠네. 2층인데. 어이구 이 정도면 고층이죠 그러면. 초고층 몇 층? 50층 50층. 안 배웠나요? 설명 안 했는가? 고층은 30층, 초고층은 50층. 그래서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11층 이상의 층의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도 제외한다. 지하층, 지상층 부수는 주차장의 주,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의 피, 경사지붕 안의 대피공간의 피, 뭐라고요? 지주, PP 제외다. 지주, PP, 지주, PP. 지가 뭐라고? 지하층. 주는 그냥 주차장으로 만들고 부속용도 주차장. P는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30층 이상이면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P가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층수입니다.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층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4m마다 한 층. 두 번째,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 보이면 제일 많은 층. 앞에서 보니까 7층이고 뒤에서 보니까 4층이다.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7층이다. 제일 많은 층이니까. 제일 많은 층. 세 번째,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막루, 탑이 나오면 층수에 포함할까 말까. 탑 부분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입니다. 8분의 1 초과하면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몇 층짜리 건물이냐? 4층짜리 건물인데
위에 이렇게 탑이 있다. 탑 튀어나온 게 탑이죠. 이게 4층 볼 거냐 5층 볼 거냐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 계산하고 중심선로 탑 부분의 면적 계산하고 자, 이 부분의 면적이 이 면적이 탑 부분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어쩐다? 층수에서 제외한다.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이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죠. 그러면 제외 4층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층은 네 가지입니다. 층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몇 메타? 4m만 한 층. 위치에 따라 층수 달리 보면 제1 많은 층. 승강기탑, 계단탑, 탑이 나오면 탑 부분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는 제외한다. 그리고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크게 네 가지 배웠습니다. 네 가지. 층수도 시험에 은근 잘 나와요. 층수도 잘 나오니까 그 부분 정리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건축물의 높이자입니다. 건축물의 높이자. 먼저 1번 가로구역 따위 높이자입니다. 가로구역이란 이렇게 도로입니다. 도로. 이렇게 도로를 둘러싼 하나의 구역을 보고 우리는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가로구역. 여기는 50m, 여기는 70m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OX가 아니고 그런 지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시험 문제요. 1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럼 그런 제도 있다. 두 번째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가로구역은 몇 메타인데? 70m인데 자 여기에 공동주택은 60m까지만 합니다. 업무용은 40m까지 합니다. 이렇게 용도나 형태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건축물 높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낼 게 없으니까 시장 군수는 도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시, 군 조례로 가로구역 높이를 정할 수 있다. O냐 X냐? X다. 시군이 아니고 누구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다. 그런 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또 말하지만 배운 데서 나오면 너무 쉬워요. 항상 안 배운 게 나와서 문제지. 그 다음 이제 1조 등 확보 높이자입니다. 1조 확보 높이자. 1조 확보 높이자인데 1조 확보 높이자이란 전국 어디가 전국이게 첫 번째 도시지역. 도시지역 뭐가 있어요? 주거지역. 주거지역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또 뭐가 있어요? 상업지역. 상업에는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또 뭐가 있어요? 공업지역. 전용고, 일반고, 준공업. 또요, 녹지지역, 보, 생,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개, 생, 보. 세 번째 농림. 네 번째 자연환경.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에다가 지금 뭐 한다고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 1조 확보 높이제한을 적용받냐 안 받냐? 받냐 안 받냐?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서는 무슨 건물을 건축하든 간에 1조 확보 높이제한 적용을 받는다. 준주거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지역은 딱 하나만. 건물의 종류 몇 가지 있다? 29가지. 그 중에서 딱 하나. 뭐만? 공동주택만 1조 확보 높이를 적용한다.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1조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최대한 빨리 잡아야 돼. 저 부분. 전국토에서 1조 적용하는 지역이 어디냐? 전국이지, 전국인데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모든 건물의 1조 적용 다 받고,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모든 건물의 1조 적용을 안 받고, 나머지 지역은 뭐만? 공동주택만 1조 적용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됐죠? 뭔 이해 안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분 손 들어봐요. 너도 너무 자신있게 들었는데. 봐요. 전국에는, 이게 전국 용도책은 알죠? 건축물 종류 몇 가지 있다고? 29가지. 29가지가 있는데, 1조가 뭐예요, 1조가? 해지. 햇빛 보자고. 햇빛 보려면 앞에 건물이 높으면 뒤에 건물 해 못 볼 거 아니에요. 앞에 건물 납토라 그게 1조 합본 높이지 아니야. 1조 합본 높이자. 그럼 1조 합본 높이자를 적용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있는 모든 건물 29개 중에서 무슨 건물을 건축하든 간에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는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 아닌 나머지 지역 어쩐다? 공동주택만 29개 중에서 뭐만? 공동주택만 1조 합본 높이 제한을 적용한다. 근데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1조 적용을 안 한다. 이해 안 되면 손 들어봐요. 근데 민망해서 못 들지 이제는.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모든 건물이 다 적용한다.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모든 건물이 다 적용 안 한다. 4개 뺀 나머지는 공동주택만 적용한다.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모든 건축물은 어떻게 하냐? 원칙 예외해가지고 원칙이 정북입니다. 정북, 북쪽. 정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예외. 하나, 둘, 셋. 이러한 지역은 정남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원칙적인 범위 내에서 허가권자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건축할 수 있다. 정북이 나오면 하이 한다를 잡고 정남이 나오면 할 수 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정북은 하이 한다. 정남 할 수 있다. 도대체 중간말이 무슨 소리냐 이게. 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필지가 있는데 자, 우리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위쪽은 북쪽이다. 이 지역은 현재 무슨 지역이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이다. 1번 필지에다 건축을 하고 2번 필지에다 건축을 하고 3번 필지에다 건축을 하고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대부분 무슨 건물이라고요? 대부분 무슨 건물?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햇빛 보기 위한 장에 동서남북 어디로 갈까요? 그것도 생각하고 대답한답니까? 어디로 간다? 남쪽까지 남쪽. 북쪽이니까 여기가 뭐라고요? 남쪽. 무슨 쪽? 동쪽. 창문은 다 어디 간다? 남쪽으로. 1번 필지 건물이 높으면 햇빛 봅니까? 못 보지. 2번이 높으면 봅니까? 못 보이지. 3번이 높으면 봅니까? 못 보지. 그러면 3번이 해를 보려면 2를 낮춰야지. 2가 해 보려면 2를 낮춰야지. 1이 보려면 그 앞에 낮춰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뒷집이 햇빛 보겠냐? 지금 이런 얘기요. 이거를 국가에서 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라. 어떻게 정해줄겠는데? 뭐라고? 정북. 어쩐다? 하이한다. 1번 보면 여기가 북쪽, 여기가 북쪽, 여기가 북쪽. 북쪽으로 띄워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해라. 얼마만큼 띄울 거냐 그러면 이 건물의 높이를 몇 메타로 할래? 건물의 높이를 9m 이하로 할래? 그러면 북쪽으로 띄우는 거리는 1.5m 이상을 띄워라. 9m 이하까지는 북쪽으로 1.5를 띄우고 9m를 넘어가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면 뒷집이 햇빛 본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봤으니까 평면이고 옆에서 그리면 측면으로 그려놓으면 어떤 구조가 나오냐 그러면 여기가 1번 필지, 여기가 2번 필지, 여기가 3번 필지. 저 구조대로 하면 여기가 무슨 쪽? 북쪽. 여기가 북쪽. 그럼 여기가 무슨 쪽? 남쪽. 2번 필지에다 건축했다 이렇게 건축. 자, 베란다가 1번으로 갈까요? 3번으로 갈까요?
베란다가 남쪽 가요, 북쪽 가요? 남쪽 가야지. 좀 이상한 사람 북쪽 가는 거, 속 시커먼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남쪽 가는 거요. 해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창문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여기 이러고 창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1번이 높게 지면 못 볼 것이라고. 그러면 이 선이 지금 이 선이 뭐라고? 1번과 2번의 무슨 선? 경계선. 인접대지 경계선. 자, 그럼 1번 별 건축은 내다. 여기까지. 이게 몇 메타냐? 9m다. 9m 이하고 9m 초과다. 9m 이하 되는 부분은, 9m 이하 되는 부분은 북쪽으로 얼마를 띄운다? 1.5m를 띄워라. 9m 넘어가면 높이 얼마 띄운다? 2분의 1 띄워라. 12m 할 거야. 몇 m를 띄운다고? 6m. 20m 할 거야. 몇 m 띄운다고? 10m. 그러면 건축물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건축물이 이런 식으로 오니까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장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지금 이런 얘기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9m 이하는 1.5m를 띄우고 9m 초과하면 높이에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 그래야 뒷집 햇빛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다시 1번 봐, 1번. 1조합분 높이자. 전용주거, 일반주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서 건축물 건축할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정북방향 인접대의 경계서부터 대령이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9m 이하는 얼마? 1.5 이상. 9m 초과하면 2분의 1 이상. 그게 원칙. 예외는 나중에 하고.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다음 갖고 어느 해당에 하는 공동주택. 체크합시다. 중심사업, 일반사업은 제외. 공동주택은 채광 확보를 위해서 대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대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축하는 경우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합격하고 실무하면 다 씁니다. 실무하면. 이런 거 설명해야 땅도 팔고 중개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저기 혁신도 옆에 지금 택지 개발해서 파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택지는 1조 적용을 안 하니까 아주 좋다. 1조권 적용을 안 하니까. 1조권 적용을 안 하니까 좋은 땅입니다. 1조권 적용을 안 하면 뭐가 좋습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그걸 분양하는 애들한테. 분양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1조 적용 안에서 아주 좋은 땅입니다. 1조 적용하는 거하고 안 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왜 1조 적용을 안 하냐? 그거 물어보니까 왜 적용 안 하냐? 그럼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너는 왜 적용 안 한다고 좋다고 얘기를 하냐? 그리고 1조 적용 안 하면 뭐가 좋은데? 사님이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1조 적용 안 하면 뭐가 좋은데? 1조 적용하면 건물이 똑바로 못 가고 건물이 못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건물이 꺾인다고 가가지고 이렇게 꺾이네 이렇게 건물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건물이 위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나온 게 전부 다 뭐 한다고? 1조 때문에 건물이 이러고 나온다.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1조 적용 안 받으면 이렇게 똑바로 건물이 올라가는데 1조 적용 받으면 이렇게 가니까 1조 적용 받으면 용적률을 못 찾아 먹어요. 이 대지 건폐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1조 적용 받으면 막 152개밖에 못 찾는다고. 이 건물 꺾여야 되니까. 1조 적용 받는 거 안 받는 거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거기는 지금 계획관리적인데, 자, 내가 어제 일부러 모아놓고, 자, 설명 한번 해보라고. 왜 그 땅이 계획관리는 왜 1조 적용 안 받냐? 그러니까는 1조 적용 안 받으니까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1조 왜 안 받냐? 물어보니까 그걸 모르겠는데요. 이 틀을 갖다가 계획관리가 1조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관리는 뭐라고요? 계생보. 계획관리 1조 적용 받는다, 만다? 받는다. 뭐면? 공동주택이면. 계획관리에다가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획관리 자체를 못 지어요. 계획관리에다 아파트 지으려면 지구 단위가 들어가면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지구 단위가 들어가는 순간 그 계획에 맞추니까 또 내 마음대로 지금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가 들어가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 그래서 뭐가 좋은데 말해봤더니 왜 1조 안 받는데 그건 모르겠다. 모르면 왜 모르는 수업 시간에 다 알려줬다니까. 계획관리지역에는 뭐는 공동주택은 받는데 이렇게 도로를 어떻게 해가지고 도로 놓고 자
땅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땅이 이러고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땅은 일이 통해서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 땅은 바로 도로니까 그럼 이 땅을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 땅이 나중에 가서 보면 이렇게 다 잘라요. 옆에 모서리 자르고 이거 수업 중에 다 배워요. 자르고 이렇게 해서 도로 이렇게 내주고 옆에도 필요하니까 그럼 이 땅은 왜 1조 적용을 안 받냐? 여기에다가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받는 거예요. 공동주택 건축하면 받는다. 어떻게 받냐 그러면 지금 2번에 1번 설명해 줄게요. 자, 2번, 1번이 뭐냐 그러면 이런 얘기 어떻게 받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1번 필지가 있고 자, 2번 필지가 있고 이게 3번 필지가 있다 그러면 2번 필지에서 공동주택 짓는다 이렇게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인데 기숙사는 이거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계획관리에는 아파트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연립이나 다세대, 연립, 다세대. 그러면 이게 지금 자, 창문이 창문이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이쪽이 지금 창문이 있죠? 채광을 위한 창. 이게 뭐라고요? 이쪽 대지 무슨 선? 경계선. 채광창이 1번을 바라봤냐? 3번을 바라봤냐? 1번 봤죠? 그럼 이 거리죠, 이 거리. 이 거리에 2배 띄운다. 이 거리에 2배 띄운다가 아니고 이 띄우는 거리의 2배까지요. 띄우는 거리의 2배까지. 10m를 띄웠다 그러면 몇 m까지 가는 게 이게? 20m까지. 20m가 있는데 왜 여기서는 1조 적용을 안 하냐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가 연립을 준대, 연립 다세대 몇 층을 지어야 돼요? 4층을 지어가지고 연립 다세대는 뭐 하는 거예요? 분양. 공동이다, 분양한 거. 연립 다세대 4층을 짓는다. 4층을 지으려면 한 층 높이를 몇 m를 보냐?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몇 m요?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 근데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은 4m를 보지만 주택법은 3m예요. 층고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층고가 똑같은 분양가다 그러면 이게 층고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으니까 5m를 해줍시다. 층고. 난방비 엄청 들어가요. 에어컨 엄청 틀어대야 돼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낮은 게. 그러니까 그 용도가 뭔가 봐야지. 상가면 당연히 높은 게 좋고 주택이면 낮은 게 좋고 그러니까 주택법은 층고를 3m. 한 층의 높이는 지금 키가 한 2m 50 됩니까? 커비는데 2m 50 되죠? 그럼 안 된가요? 3m만 되면 충분하다고 사람이 생활할 때 장로 놓고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주택의 층고는 몇 m요? 3m. 그러면 4층 지으려면 자, 몇 m라고요? 3m. 몇 m가 필요하다? 12m를 지으려면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이라고. 자, 대지 경계에서 얼마 띄운다? 6m. 그럼 여기서 이렇게 6m를 띄워서 건축한다고. 6m 띄우면 몇 m까지? 12m가 나온다고. 6m 띄워놓고 딱 이 거리 재보니까 이 거리가 몇 m 나오냐? 이 거리가 재보니까 어제 뭐 15m 나오던가? 그러면 15m인가 12m 이쯤 나오더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럼 여기에다 빌라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으면 이 폭이 제대로 되겠는가 안 되는가 봐야 된다고. 빌라 짓기에는 이 폭이 너무 건물은 이렇게 전면은 똑바른데 측면이 너무 조금 웃기잖아. 이거 집도 지어놓고 웃기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빌라 짓기에는 안 맞다. 이것은 빌라는 안 맞고 그러면 다세대는 연립은 안 맞고 다세대는 여기다 지금 건물 지운다 그러면 여기다 건축해서 내가 건축을 해가지고 건물을 분양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건축해놓은 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인데 그 주변에 지금 시세가 얼마 팔리냐? 12억 7천이쯤 팔려. 그럼 내가 분양하면 그 이상 나와야 이익이 날 거야. 그 이상 나와야.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내가 분양한다 그러면 12억 정도에 분양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싸니까 분양되겠지. 그러면 나는 원가가 얼마? 원가가 한 10억 정도는 들어가줘야지. 그러면 여기에다 집을 몇 채 지어서 분양할 거냐? 만약에 몇 개 지을 거야 여기에다가? 이 계산을 따져보라고. 따져보니까는 별로 지어서는 큰 타산이 안 맞겠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좋냐 그러면
그래서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원룸 지어가지고 월세 받는 게 딱 좋겠다, 이것은. 1층은 상가를 빼고, 뭐 짓자고? 원룸. 원룸은 단독이지, 원룸은 단독이지, 공동이 아니. 원룸 주택은 단독주택. 원룸은 가구수가 많으니까 원룸 뭐라고 해? 다가구. 다가구는 단독이에요, 단독. 다가구는 단독. 그러니까 단독을 짓는다 그러면 계획관리에서 단독 지으면 1조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뭐 지어야? 공동지어. 그러니까 결론도 1조 적용 안 받네. 계산을 딱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누가 물어보면 왜 1조 적용 안 받습니까? 그거 안 배우면 뭐 안 배우냐고 다 배웠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나중에 분양할 때 설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한참 설명해 주니까 와, 그러면 교수님 다시 공부 다시 해야 되겠네요? 분양하려면 해야지, 모르면 해야지. 시험 끝나고 2달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학교다 그러면 안 잊어먹어요. 학교다 그러면 안 잊어먹습니다.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우니까 2달 지나면 다 잊어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무하면서 이제 하나씩 그때부터 진짜 습득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시험 보기 위해서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지금 이것만 배우는 거고. 그래서 2번 공동주택은 중심상업의 일반 상업을 제외한 지에서 1번 인접대지 경계선 채광창, 방금 설명했어요. 채광창에 있는 벽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우는 거리 몇 배? 2배,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 봅시다. 1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산정 방법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의 1층이 차량 주차에 전용되는 필러팀은 그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어쩝니까? 맞죠? 2번 층고 2m 다락은 반영에 산입된다 안 된다? 된다지. 층고 1.5 이하는 제외. 경사지 형태의 지붕이 1.8까지는 제외. 2m는 포함이지. 3번 영정률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정구역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아까 뭐라 했어요? 4개? 무슨 PP? 어째 기억력이 못 가냐고. 무슨 PP? 지주 PP. 지주 PP 제외한다. 그래서 얘는 제외고 포함하지 않는다고. 4번 층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은 몇 m마다 한 층? 4m마다 한 층. 맞죠? 5번 주택의 발코니 바닥은 전체가 산입된다. X. 전체가 산입되지 않는다. 그것도 X.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5번 건축법령상 건축 면적, 높이, 산정 방법 틀린 거. 1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면 그 층수는 무슨 층수? 제일 작은 층, 제일 많은 층, 가중평균. 제일 높은 층이 아니고 많은 층. 2번 건축면적 원칙 건축물 외벽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면적 맞고요. 3번 지상층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영정률 산정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은 몇 m마다 한 층? 4m마다 한 층. 3번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억.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 얼마? 2분의 1. 기억은 틀렸죠? 그러면 1번, 2번이 순간 탈락되죠. 기억이 빠지니까. 니은 개축은 건축물의 천재지방 그 밖의 재료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정정과 같은 규모 다시 축조하는 것. 개축은 재해로 멸실되고 개축은 재해로 멸실되고 정정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하는 것. 사람이 눈치가 재해로 멸실된 뭐라고? 재축이지 무슨 개축이냐고. 재가 나오면 재축 천재 주변에 자연재해 그건 뭐라고? 재축. 니은도 틀렸죠? 그러면 3번 4번이 또 탈락되죠? 답 몇 번이네? 5번이네. 얼마나 쉬워요. 궁금하니까 티귿 읽어봅시다. 미관직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한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이다. 맞거든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 50층 이상이 뭐라고? 초고층, 초고층. 피난 안주기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주, PP 제외한다. 4번 지하층이 2개 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로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600이며 바닥 면적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높이가 10m고 나머지 300에 해당하면 16m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물 층수는 건축물 높이는 건축법인에 의해 산정한 것이고 지표문에 고침이 없으며 건축물 옥상에 별도 없다. 와, 건축법 계산 문제는 그러니까 나중에 7월달에 문제풀이 할 때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꼭 수업 잘 나오다 문제풀이 할 때 꼭 나 혼자 해야지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문제풀이 했을 때 설명될 실력이 최대한 나온다고. 계산 문제는 덤비는 게 아니에요. 딱 보고 패스. 5번 딱 보고 패스. 7번 이렇게 풀어야지. 문제 다 풀었는데 계산 문제 빼고 다 풀었는데 어이구 시간이 뭐 30분이나 남아요. 그러면 해봐야지 그러면. 4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자, 4번 그림 봤더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돼.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안 되고. 지하가 이렇게 1층, 2층, 2개 층이고 한 층 면적 얼마인데? 600인데 반띵 해가지고 300은 16m고 300은 이렇게 해가지고 300은 12m다. 층 구분이 안 돼 있다. 몇 층짜리 건물이냐? 첫 번째, 지하층은 층수에서 뺀다. 두 번째,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마다 한 층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 3층이요. 여기서 보면 4층이다. 위치에 따라 층수 보면 몇 층이다? 제1 많은 층이다. 답 몇 층? 4층. 이런 얘기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 그림이 연상이 되겠냐? 이런 얘기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패스. 5번 다음 조건에 용적률이 뭐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요. 자, 대지 면적은 얼마랍니까? 2000. 이거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산수 2000. 지하 어쩐다? 뺀다. 디귿 지하 어쩐다? 뺀다. 늘 지상층 필로티 구조 전 부분이 부수는도 주차장 쩐다? 뺀다. 2, 3, 4, 5, 6, 7은 업무다. 몇 개층? 6개층이 얼마다? 800이다. 6 곱하기 800 얼마 납니까? 6, 8에 48, 4800. 4800. 그럼 얼마 납니까? 240%. 이거는 쉽네. 1번 거음별 용적률 높이지 않 틀린 거. 1번 거음별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다. 건대 5.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연대 5. 거음별 용적률을 최대한 되는 원칙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의한다. 5. 4번 건축법이 위 3기준을 완화할 수 있지만 강화할 수 없다. 완화, 강화할 수 있다요. 5번 1조 확보 필요하면 높이가 제한될 수 있다. 있다죠. 8번 높이 제한 틀린 거. 1번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확보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되죠. 전주 1조 적용하니까. 2번 일반 상업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면 최강 확보 높이가 적용된다. 여기 봐요. 공동주택이 어디서는 안 한다니까.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안 한다니까 높이 제한. 1조 높이 제한 안 해요. 2번 X. 왜 X요? 일반상업이니까 적용 안 받는다. X요. 3번 준주택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1조 확보 높이 제한 받는다? 받아야지. 공동주택이니까 받아야지. 4번 화학반대는 같은 가격에서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화학관대는 가로역별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에 힘이 거친다. 화학관대가 최고 높이 50m. 원주시장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50이 맞는지 40이 맞는지 전문가들이 판단해야지. 그래서 뭐 한다고? 심의한다. 심의는 필수입니다. 9번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600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 하나의 평지분 건물에서 용적률이 150을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냐? 용적률이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지금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요?
160이고 그러면서 용적률 얼마라고요? 150%답니다. 그러면 연면적 얼마입니까? 160에 지금 몇 배다? 150%니까 몇 배? 1.5배. 160에 1.5배 뭘 말하고요? 곱하기 1.5 해요. 160 곱하기 1.5. 쪽팔리게 무슨 계산이 끝냐고 암산해야지 이 정도면. 얼마요? 240. 240입니다. 240. 이 240에 지하 1층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지상이 몇 개 층이라고? 3개 층. 한 층 면적 얼마요? 80. 산수지, 산수. 근데 시험장 가면 생각 안 나요. 이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7장 기타 X입니다. 얘는 6월달쯤에 할까 말까 입문 과정이 잘못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안 될 게 실수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건축법 마쳤고 잠시 쉬고 주택법 합시다.